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단계의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2단계에서는 탄수화물을 먹되 이 탄수화물을 양이 많지 않아요. 하루에 50g 이하로 드시게 됩니다. 하루에 드시는 밥의 양이 반 공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반 공기를 드셔도 되고 두 끼로 나눠서 드셔도 되고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끼 식사는 고기를 충분히 먹어준다든지 하면서 포만감이 올 수 있는 그런 식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하지만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 이런 게 좋고요. 빵도 정제밀로 만든 빵 말고 통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호밀이라든지 뭐가 들어있는 그런 빵류를 좀 드심으로써, 이게 왜 그러냐면 정제밀은 당이 확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흡수가 빠르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인슐린 분비가 확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 당분을 지방으로 축적을 하는 효과가 더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 렙틴의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천천히 흡수가 되는 통밀이라든지 아니면 잡곡, 현미 이런 것들이 좋고요. 식사를 하실 때는 천천히 오래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많이 먹는 분이 있어요. 폭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술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 셋 중에 뭐가 가장 안 좋을까요? 정답은 술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먹는 양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평소에 그냥 먹는 양 자체가 많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제일 나아요. 하지만 폭식은 평소에 조금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먹는다. 예를 들어서 아침 조금, 점심 조금 먹었더니 힘들어서 저녁 때 폭식을 한다. 이게 살찌는 데는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폭식을 조절해주는 식욕 억제제들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술을 드시게 되면 과식을 하면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술은 절대 금물이에요.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해주셔도 돼요. 하루에 400g 정도 고기, 돼지고기나 소고기 기준으로 하루에 400g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탄수화물은 50g 이하로 줄이는 2단계가 끝나면 3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3단계는 뭐냐? 단식을 중간중간에 섞어주게 됩니다. 비만 치료에 있어서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틀 먹고 하루를 굶는다든지 일주일 중에서 한 2, 3일 정도를 굶는다든지 이런 식의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들에서 단식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2단계 때 간헐적 단식을 같이 해주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3단계에 넣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또는 저녁을 굶는 거예요. 점심을 예를 들어서 1시쯤 먹었어요. 그리고 한 6시간 있다가 저녁 7시 정도에 저녁을 먹어요. 그런 다음에 아침을 안 먹게 되면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를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 때는 탄수화물 양을 조금 늘려줘도 괜찮습니다. 한 100g 정도로 반 공기 먹고, 아니면 점심때만 한 공기 먹고 저녁은 고기랑 풀, 야채만 먹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탄수화물은 100g 정도까지만. 그 이상, 특히 왜 달달한 커피 종류 많이 드시잖아요. 카페라떼 이런 것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스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덩어리로 씹어서 드세요.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 먹는다든지 갈아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 흡수가 쉽기 때문에 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슐린 분비가 높아지면서 이게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음식은 씹어 먹을 수 있는 형태가 가장 좋고요.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셀레늄, 마그네슘, 아연 이런
영양제를 섭취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르기닌이라든지 이런 어떤 몸에 활성화해 주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것들을 외부적으로 주사를 맞는다든지 먹는다든지 하면서 복용을 해주면은 전반적으로 몸에 활력이 올라가고 그러면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우리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영양제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먹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당연히 운동을 해야죠. 하지만 운동은 1단계나 2단계 초반에는 하시지 마세요. 그냥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좀 적당히 내 몸에 맞을 때까지, 내가 적응할 때까지는 그냥 걷는 거 정도만 조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식단이 나한테 이제 적응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운동을 하시는데 사실 운동량은 조금 많은 게 좋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격렬하게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굶고 운동하는 거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 편에 나눠서 제가 갑상선 식이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사실 이거를 유튜브로 짧게 설명드리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오신다든지 다른 전문의한테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 여러분들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